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혜라고 하고요. 영상 컨텐츠 제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특강을 맡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제목이, 특강 제목이 영상 컨텐츠 제작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사실 한 귀에 쏙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쵸? 이게 무슨 강의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크리에이터로 사는 법 혹은 크리에이터가 되는 법에 대한 어떤 특강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자, 요즘 이제 개인 방송을 하면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분도 많고, 또 행사나 축제도 코로나19 때문에 영상 컨텐츠로 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자,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 장래의 희망 1위가 바로 크리에이터라고 합니다. 혹시 뭐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테고, 이번 생은 나와 크리에이터는 상관이 없어. 그냥 나는 구독자로 지낼래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 크리에이터가 뭡니까? 개인 방송, 뭐 유튜브 방송에 어떤 제작자, 그 정도를 생각하실 텐데, 저는 어떤 독창적인 컨텐츠를 기획하고, 또 그것을 디자인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란 자신만의 컨텐츠를 기획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네, 저도 이제 방송 작가로 저를 소개하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선 저는 저의 활동이 단지 방송 작가로 규정하기에는 조금 좁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크리에이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 지금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여러분 뭐 잠깐 뭐 소개를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저는 방송 작가입니다. 방송 작가. 방송 작가 중에서도 구성 작가입니다. 방송 작가는 드라마 작가와 구성 작가로 나뉘는데요. 드라마 작가가 아닌 경우는 모두 구성 작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아는 예능 작가들, 그리고 또 교양 작가. 이 두 작가를 통틀어서 구성 작가라고 하는데, 왜 구성 작가라고 하는지는 오늘 특강을 들으면 좀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이렇게 집필해왔던 프로그램은 뭐 여러분이 아실 수도 있는 TV동물농장, 한밤의 TV연애, 뭐 생방송 투데이, 긴급출동 SOS, 주로 SBS 프로그램을 많이 집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뭐 KBS 아침마당과 문화 스케치를 이제 제작에 했습니다. 근데 제가 10년 동안 구성 작가로 활동을 하다가 결혼과 출산을 하게 되면서 약 7년간 경단녀로 지내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거의 7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독서 육아를 한다고 방송 작가인데 TV도 보지 않고 7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이제 애들을 좀 키워놨으니까 일을 좀 해볼까 하고 다시 컴백을 하게 되는데요. 7년 동안 경단녀 시절로 지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내가 새로운 방송에 좀 적응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내가 다시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7년 만에 아침마당, KBS 대구 지역 총국에서 제작하는 아침마당을 제작했는데, 어, 제가 이제 컴백하기 전에, 전주에 1.1%가 나오던 프로가 제가 집필을 하고 9.8%가 나옵니다. 네. 제 자랑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제가 뭐 잘났다도 있지만, 크리에이터로서, 작가로서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 거구나. 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됩니다. 어, 반면 이제 촬영 장비도 많이 변하고, 편집, 프로그램도 많이 변하고, 7년 동안 제가 다시 돌아와 보니까 많은 것이 이제 기계는 변했지만,
작가가 하는 일, 크리에이터로서 작가가 하는 일은 그대로인 걸 보면서 정말 크리에이터는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구나. 이 크리에이터로서의 능력을 키워두면 이거는 뭐 끝까지 갈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게 되면서 제가 방송 작가라기보다는 크리에이터로 저를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직업 크리에이터로, 그러니까 전문적인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도 많지만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만난 분들은 농부인데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시면서 광고 수익도 내고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를 하는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에 영어 강사분도 계셨고,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자, 여러분도 어쩌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SNS들인데요. 자, 뭐 블로그, 인스타, 뭐 페이스북 이런데 자기가 컨텐츠를 기획해서 촬영해서 올린다면 그게 바로 크리에이터로서의 활동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방송물로서는 문화 스케치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크리에이터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겠죠. 자, 크리에이터로서의 어떤 자질이 필요한가? 먼저 아까 전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어떤 컨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 능력이 첫째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컨텐츠를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크리에이터 하면 여러분이 그거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촬영과 편집은 어쩌면 단시간 내에 숙련할 수 있는 기술들입니다. 하지만 컨텐츠를 기획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은 차근히 연습을 하고 많은 준비가 있어야지만 좋은 컨텐츠를 기획하고 또 연습을 해야지만 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길러지게 되는데요. 자, 먼저 그러면 기획이 뭔가? 제가 오늘은 이 기획에 대해서 그리고 디자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데, 이 기획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이제 방송 컨텐츠에 대한 기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SNS, 유튜브 컨텐츠 기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만들기 위한 바로 첫 번째 단계가 기획 단계인데요. 자, 기획은 말 그대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기획력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 뭐 혹시 내가 만약에 방송 PD라면, 작가라면 이런 프로그램 만들 텐데, 혹은 내가 지금 개인 방송하면 이런 컨텐츠로 만들고 싶은데 라고 생각한 적 있지 않습니까? 자, 그게 바로 기획 단계인데요. 자, 기획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기획 단계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기획은 무엇을 만들 것인가인데, 그거를 왜 만드냐는 거죠. 왜? 뭐 재미를 주고 싶다? 혹은 감동을 주고 싶다, 새로운 정보를 주고 싶다, 뭐 여러 가지 기획 의도가 있겠죠. 기획 의도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컨텐츠를 통해서 나는 이런 거를 할 것이다 라는, 이런 걸 전달할 것이다 라는 기획 의도가 분명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고려해야 할 상황이 바로 누가 보는가입니다. 방송이든 개인 방송이든 누구를 타겟팅으로 하는가가 이 기획 단계에 많이 고려돼야 합니다. 아니, 상당히 고려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층이 타겟팅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타겟팅에 정확하게 맞춰서 제작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 단계에 이 컨텐츠는 누가 보는가, 누가 볼 것인가를 반드시 고려하고 기획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제작 방법인 거죠. 뭐 이거를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스튜디오에서 토크를 한다든가, 아니면 돈을 얼마나 들여서 혹은 어떤 시간을 들여서 제작 시간이나 뭐 그 다음에 몇 분짜리의 방송을 만들 것이다, 몇 분짜리의 컨텐츠를 만들 것이다,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기획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게 바로 시의성입니다. 요즘 방송에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방송 환경의 변화로 기획된 프로그램들이 있죠. 비대면으로. 뭐 그런 식으로 시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컨텐츠가 재미있을까입니다. 만들어놨는데 아무도 안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재미있는가? 유익한가? 정말 이 시청자를 잡을 수 있는가? 혹은 개인 방송은 구독자를 끌 수 있는가? 그런 요소가 있는가가 바로 기획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생각해 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방송을 예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제작한 아침마당 대구인데요. 자, 아침마당 대구는 오전에 방송이 되는, 8시에 방송이 되는 60분짜리이고요. 그 다음에 스튜디오와 VCR, 그러니까 스튜디오 토크도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 현장에 나가서 촬영도 해서 이렇게 보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침마당을 제작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주 시청층을 뽑았습니다. 시청률 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대체 아침마당은 누가 보는지, 주 시청층이 누군지를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놀랍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예상대로 60대, 70대 여성분들이, 특히 60대 여성분들이 80%를 넘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침마당 아이템을 기획할 때 어떤 걸 기획해야 되겠습니까? 60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아이템들을 선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이템을 기획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생방도 진행되고 그 다음에 녹화도 진행되지만 시의성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 시기에 뭐 계절이라는 시의성,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뭐 행사 그 시즌에 따라서 어떤 그런 시의성을 고려해서도 아이템이 기획되어야 합니다. 또 이 아침마당 대구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방영이 되는 거라서 어떤 지역성도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다 떠나서 시청률을 잡을 수 있는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재미를 고려할 때 또 어떤 걸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60대 여성들이 좋아할 수 있는 아이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아이템은 무엇인가? 그걸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60대 여성들이 어떤 아이템을 재밌어 할까? 그거를 고민하면서 아이템을 기획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또 KBS이기 때문에 공익성과 그리고 뭐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이템을 기획하게 되는데요. 자, 제가 기획을 이야기하면서 요 프로그램을 한번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바로 연애 정보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그러니까 올해에, 자, 3사 연애 정보 프로그램이 모두 폐지합니다. 올해, 거쳐서. 마지막이 이 한밤의 TV 연애인데요. 제가 2008년경에 이 한밤의 TV 연애를 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청률이 이제 많이 떨어지면서 10년 전부터 폐지 논란이 있었던 프로그램입니다. 왜 폐지 논란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기획이 더 이상 먹히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매체가 뭐 휴대폰이나 이렇게 뭐 유튜브 이런 매체들이 다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기다려가지고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 한 주간의 연애 프로그램을 보는 게 상당히 시청률도 잘 나왔고 재밌었습니다. 되게 시청률이 잘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뭐 연예 인터넷 신문 기사나 그다음 실시간으로 유튜브 그다음에 요즘 기자들도 다 영상을 찍기 때문에 연예 정보라는 게 실시간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연예 정보 프로그램은 어떻습니까? 일주일 뒤에 방영이 되죠. 한 주에 한 번 방영이 되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건이 터졌다. 연예계에 어떤 사건이 터졌다. 근데 이미 인터넷이고 유튜브고 모든 매체를 통해서 노출이 다 됐는데, 상당히 노출이 됐는데 연애 정보 프로그램에서 다시 본다는 게 여러분 재밌겠습니까? 김 빠진 탄산음료 마시는 기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청률이 계속해서 연애 프로그램은 급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폐지돼야 된다 얘기가 10년 전부터 있었고, 하지만 이제 프로그램이 뭐 타이틀을 바꾼다던가 MC를 교체한다던가 또 기획 취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계속 변화를 시도하지만 결국은 연애 정보 프로그램은 다 종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성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매체가 달라졌고 실시간으로 이 연애 정보들이 노출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프로그램을 더 이상 기획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프로그램이 기획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3사 프로그램, 3사 연애 정보 프로그램이 모두 폐지가 됩니다. 자, 한편 올 상반기 가장 인기가 있었던 미스터 트롯 프로그램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자, 이 프로그램은 어떻게 기획이 됐겠습니까? 그 작년에는 미스트롯, 그 다음에 미스터 트롯까지 이어졌는데, 이 노래를 하고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는 게 사실 뭐 공중파 3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널에서 이미 많은 프로그램이 다양한 포맷으로 이제 방영이 됐죠. 근데 왜 미스터 트롯은 이렇게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왜 시청률이 상승하고 왜 잘된 기획이라고 평하겠습니까? 자, 뭐냐면 여러분, 요즘 방송이 젊은 층이 잘 안 본다라는 전제하에, 일단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60대 여성분들, 조금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 방송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들이 좋아할 만한 게 뭘까를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트로트입니다, 여러분. 트로트. 그죠? 이 트로트로 시청층을 이런 걸 좋아하겠다. 그전에는 가요나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이 트로트를 겨냥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인으로 차별화를 둡니다. 일반인데 단순한 일반인들로 그냥 출연을 시킨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 미스터 트롯에서는 일반인들을 출연시키고 그들의 사연을 풀어냅니다. 어떤 뭐 싱글 데디도 있을 수 있었고요. 그들만의 일반인들의 어떤 사연을 풀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차별화랄까? 일반인을 출연시키고 그들의 사연을 풀어내고 트로트를 부르게 하는, 트로트로 사연을 풀어내는 이런 차별화를 두는 기획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필한 노윤 작가가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방송 작가 잡지를 통해서 읽었는데요. 자신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잘 팔릴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 팔릴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결국은 시청률이 잘 나올 것. 시청자들이 좋아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겁니다. 이 컨텐츠가 결국은 뭐 작가가 잘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뭐 PD도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있을 수 있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프로그램을 시청할 시청자들이 좋아할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는 겁니다. 이 노윤 작가의 이력이 뭐냐면 뭐 스타킹이나 뭐 히든싱어 이런 식으로 그 전에는 예능이 아니라 교양 프로그램을 집필했는데, 이 작가가 자신이 잘하는 게 이제 일반인들로 어떻게 스토리를 풀어내고 사연을 풀어내고 일반인들을 이렇게 출연을 시키는 걸 참 잘하는 작가였습니다. 자신이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잘 팔릴 거를 고려해서 미스터 트롯을 이렇게 히트시키게 되는 거죠. 자, 잘된 기획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제가 두 스타 PD가 있습니다. 방송국에 좀 비교가 많이 되는 PD인데요. 이 스타 PD들의 기획 전략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나영석 PD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 1박 2일, 삼시세끼, 꽃보다 할배, 뭐 스페인 하수. 자,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한 PD입니다. KBS에서 뭐 지금은 TVN으로 옮겨가서 뭐 연봉도 많이 받으시고 인센티브도 받아서 뭐 이렇게 받는다는 뭐 그런 기사도 많이 제가 봤는데, 자, 이 나영석 PD의 기획 전략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1박 2일, 삼시세끼, 꽃보다 할배, 스페인 하수, 윤식당, 강식당. 여러분 뭡니까? 일단 스타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여행을 간다는, 삼시세끼도 여행 가죠. 새로운 여행지 가죠. 거기서 또 뭐 합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음식 조리하고 음식을 먹는다는 겁니다. 조리하고. 자, 스타만 달라질 뿐이지, 그리고 여행지만 달라질 뿐이지, 그리고 어떤 음식을 매번 하느냐가 달라질 뿐이지, 스타 음식 여행, 이 PD가 잘 하는 기획입니다.
좋아하는 것, 소위 먹히는 것을 새롭게 포장하는 거죠. 신선한 출연진을 주고 또 새로운 배경으로 여행을 가고 그다음 그 소재, 그 음식을 달리함으로써 이렇게 시청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새롭게 포장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바로 나영석 PD의 기획 전략입니다. 근데 나영석 PD도 자기의 뭐 이렇게 좀 한계를 느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시청자들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기획 전략을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나영석 PD와 또 비교가 되는 PD가 바로 김태호 PD, MC 김태호 PD인데 무한도전, 놀면 뭐하니를 제작하는 PD죠. 기획한 PD죠. 자, 이 김태호 PD는 아이디어가 일단 반짝반짝 항상 거립니다. 그 무한도전은 13년간 프로그램이 됐는데 어떤 모험을, 새로운 도전을 하고 모험을 하는데, 자, 김태호 PD의 기획 전략은 무언가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캐릭터입니다. 캐릭터를 살리는 겁니다. 무한도전에도 그 출연자들의 캐릭터가 자기의 캐릭터에 맞게 이렇게 도전하고 행동하고 말하죠. 그죠? 그리고 놀면 뭐하니에도 부캐 전성 시대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한 스타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또 캐릭터를 부여해서 또 그 캐릭터에 맞게 행동하는 그 스타들을 보면서 시청자들은 색다른 재미를 또 느끼는 거죠. 그래서 뭐 유재석을 유산슬, 유드래곤, 뭐 싹쓸이 뭐 이런 캐릭터로 만들어서 재미를 주고, 그 다음에 이효리도 뭐 린다지 뭐 이렇게 색다른 캐릭터를 계속 부여해서 어떤 재미와 색다른 즐거움을 주는 어떤 그런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취향에 따라 뭐 골라보시겠지만 저도 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방송 기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은 어떻게 기획되는지, 뭐 어떤 걸 고려해서 기획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왜 이 프로그램은 더 이상 그 기획이 먹히지 않는지, 그리고 왜 이 프로그램의 기획은 성공적이었는지, 그리고 두 스타 PD는 어떻게 프로그램을 기획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개인 방송에 대한 기획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인 방송은 좀 기획이 좀 다릅니다. 뭐 공공성이나 공익성 이런 것보다는 어떤 유튜버들은 자신의 어떤 컨텐츠를 이제 제작을 하는데 꾸준히 이렇게 올리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분 저랑 같이 이제 방송을 했던 김쌤, 여러분은 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김쌤을 알면 옛날 사람일 수도 있는데 자, 이 김쌤이라는 분이 처음에 나는 별로 이렇게 크리에이터 할 생각 없다라고 하시다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됩니다. 개인 방송을 시작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 그대로, 김쌤이라는 이미지를 그대로 뭔가 가르치면서 촌철살인의 멘트를 날리는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합니다. 하지만 구독자가 늘지 않고 뭔가 진부하다라는 피드백을 받았겠죠. 그래서 과감하게 모자를 벗고 법률 스님의 컨셉으로 이제 바꿉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컨텐츠는 어떤 강의를 하고 뭐 얘기를 하는, 자기가 잘하는 자기만의 말씀도 잘하시고 특별한 어떤 생각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뭐 이렇게 컨텐츠는 같지만 이제 컨셉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상담을 하는 느낌으로, 그리고 결국은 자기의 어떤 생각과 촌철살인의 멘트를 하는 어떤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데, 결국은 어떤 게 터질 것인가, 뭐 어떤 게 재밌을까, 끝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저는 좀 좋게 본 개인 방송이, 재밌게 본 개인 방송이 바로 농튜버 박강무 씨입니다. 이분은 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농부십니다. 청도에서 농사를 짓는 크리에이터인데 농부 크리에이터인 거죠. 현재 이제 구독자가 6만 정도고요. 컨텐츠가 10,000개가 됩니다. 넘습니다. 이분의 촬영을 잘하거나 편집을 잘해서 컨텐츠를 올려서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이분은 꾸준히 컨텐츠를 제작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오늘은 복숭아 따는 법, 내일은 뭐 토마토 모종 심는 법, 그 다음에 또 경운기 시동 켜는 법, 그 다음에 제초기 사용하는 법,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진짜 실제로 농사를 지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꾸준히 올립니다. 일주일에 한 5개에서 5개 정도를 올리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분의 컨텐츠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 이분의 기획의, 자신의 방송의 기획의 특징은 뭡니까? 그냥 자기의 일상을 담는 겁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자기의 일상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거.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농번기만 되면 광고 수익이 2, 300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찾아보는 거죠. 고추 모종은 어떻게 심지? 토마토 물주기 어떻게 하지? 며칠에 한 번씩 줘야 되는 거지? 경운기 시동은 어떻게 켜지? 실제로 이런 검색들로 이분의 컨텐츠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농번기만 되면. 그래서 저는 이제 방송의 어떤 기획과 개인 방송의 기획은 조금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은 뭐 스타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일회성적인 부분이 있지만, 개인 방송의 컨텐츠는 자신이 꾸준히 할 수 있는 것, 꾸준히 올릴 수 있는 컨텐츠라는 게, 컨텐츠를 기획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많은 수요가 없더라도 꾸준히 할 수만 있다면 또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실제로 이제 이런 방송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특히 자기가 본인이 농사 짓는 것을 직거래로도 많이 판매를 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정말 괜찮은 방송이다. 개인 방송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예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방송이든 개인 방송이든 컨텐츠를 기획을 했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혹은 잘 팔릴 수 있는 컨텐츠를 기획을 했다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디자인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구성이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방송 작가는 드라마 작가와 구성 작가라고 말한다고 했죠. 예능 작가, 교양 작가 다 구성 작가라고 한다고 했죠. 왜 구성 작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글 쓰는 작가면 그냥 방송 작가라고 하면 되는데 왜 구성 작가라고 하겠습니까? 영상 컨텐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성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에게 이 아이템을 끝까지 보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호기심을 주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미스터리 구성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많이 이제 하는 아이템이 뭐냐면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해주는 그런 코너들이 있죠. 자, 그런 구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제보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동네에 정말 위험한 곳에 고양이가 있어요. 혹은 심각하게 상처가 나 있는데 배회하는 고양이가 있어요 라는 제보를 받고 그 다음에 찾아가 봤더니 정말 심각한 상태의 아이가 있는 거예요. 동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 행동을 이렇게 지켜봤더니 이대로 놔뒀다가는 제가 위험하거나 다른 사람이 위험하거나 그렇게 구조에 당위성을 주는 또 에피소드를 넣어주겠죠. 그 다음에 빨리 이런 심각한 상황의 경우는 빨리 구조에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오랫동안 지켜보는 구성은 시청자들의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아니, 제가 저렇게 심각한데 왜 빨리 구조 안 해주냐. 그런 항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구조 아이템을 할 경우에는 구성 자체를 되게 긴박하게 구성을 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많이 주면 안 됩니다. 실제로 뭐 3일, 4일에 촬영을 했던 거라서 그 시차를 주는 구성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상태를 빨리 보고, 심각한 상태를 보고 빨리 구조를 하는 그런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팀이 투입이 되고 또 구조하는 상황을 또 긴박하게 좀 보여줍니다. 사실은 이렇게 실제로 구조를 해보면 되게 쉽게 구조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는 사람들도 재미가 없고 또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좀 그런 것들은 구성의 묘를 살려가지고
좀 쉽게 구조가 됐다 하더라도 좀 긴박한 느낌 혹은 좀 심각한 상태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해 가면서 좀 어려운 상태를 좀 강조해 줘 가면서 좀 긴박하게 구조하는 그런 구성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조를 한 아이를 이렇게 보호하고 뭐 나중엔 입양까지 이 아이가 뭐 깨끗하게 상처를 치유하고 뭐 잘 사는 모습까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개들의 나쁜 버릇을 애완견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는 이런 코너 같은 경우도 사실 구성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뭐 제보를 받거나 연락을 받고 가보니 정말 상당히 사나운 아이가 있는 거죠. 얘 무능개가 있다. 얘는 막 주위를 뭐 친구 사람 가리지 않고 다 문다. 얘들을 그냥 놔뒀다가는 뭐 다른 개들도 위험하고 또 주인도 이대로 얘를 키우기는 힘들겠다. 이런 식의 에피소드를 좀 나열해가지고 빨리 쟤를 고쳐줘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끔 구성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 이렇게 이 사나운 모습을 이렇게 에피소드를 엮어가는데 그것도 구성을 어떻게 하냐면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쟤 빨리 고쳐줘야겠네 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에피소드를 처음부터 너무 강한 너무 센 그림을 중심으로 구성을 한다면 빨리 고쳐줘야 되잖아요. 이 방송 분량을 늘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에피소드도 강약 조절을 사실 좀 합니다. 뭐 처음에는 되게 이렇게 좀 센 모습이 가더라도 이게 소소하게 에피소드들이 얘 때문에 얼마나 다른 개들이 불편해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렇게 주눅 들어 있는지 주위 사람들을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솔루션이 들어가기 전에는 얘 지금 당장 고쳐줘야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또 센 에피소드를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강약 조절 구성으로 강약 조절을 해가면서 누가 보더라도 쟤는 빨리 고쳐줘야겠다 라는 구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전문가가 투입돼서 얘 버릇을 고쳐주는데 여기서 단순히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또 사연을 풀어줍니다. 대부분 제가 언제부터 기점으로 갑자기 사나워졌다. 알고 보니까 자기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 혹은 새끼를 잃은 아픔 때문에 갑자기 사나워졌다. 뭐 이런 식의 사연을 풀어주게 되면 사람들이 얘의 사나운 행동도 좀 이해하게 되고 조금 더 빨리 얘가 고쳐졌으면 하는 마음도 들게 하고 재미랑 어떤 감동까지 줄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연이 뭐 제일 앞에부터 나왔다. 그런 구성은 좀 재미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연을 푸는 그 시점도 시적절하게 이렇게 딱 넣어주고 그런 식으로 시청자들이 그래 빨리 고쳐줘야겠네. 와 저런 사연이 있었어? 라는 이렇게 감정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는 게 좋은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제가 TV 동물농장을 예를 들었지만 사실 토크도 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면 아침마당 같은 거는 60분물인데 뭐 중간에 VCR이 잠깐 들어간다 할지라도 계속 말만 합니다. 근데 여기 뭐 토크에 무슨 구성이 있습니까? 라고 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구성이 있습니다. 똑같은 아이템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질문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다르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부터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뭐 이렇게 재밌는 별난 선생님을 우리 게스트로 모셨다. 근데 선생님 뭐 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은 몇 년 동안 교사를 하셨어요? 뭐 어떤 과목을 가르치세요? 뭐 그래서 뭐 어디에 계세요? 이런 사실 질문으로 제일 처음에 구성을 한다는 건 재미없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어떤 질문부터 구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별난 교사로 소문이 났던데 대체 뭡니까? 라고 먼저 치고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요즘 같은 때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선생님 하실만 하십니까? 재밌습니까? 이런 질문부터 던진다든지 그 사람의 캐릭터가 드러날 수 있는
질문부터 구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이 사람을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질문부터 구성을 해서 아이고 저런 선생님이네, 아이고 저런 선생님은 어디에 계신 분일까, 어떻게 수업을 할까, 이렇게 가서 이렇게 호기심을 끌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크도 똑같은 토크 같지만 똑같은 사람이 나와도 토크의 흐름에 따라 시청률이 달라지고 재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성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제 구성을 어떻게 하는 거지? 라는 게 이제 약간 감이 오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여러분이 연습을 한다고 해야 되나? 조금 이미지로 구성하는 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이미지를 좀 가져왔습니다. 세월호 사고에 관련된 신문 기사로 나온 이미지들입니다. 제가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뭐 이렇게 특별한 뜻이 있어서 가져왔다기보다는 여러분의 구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모두가 아는 어떤 사고를 가지고 온 건데요. 자, 여러분 이 5장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라면 이 사진을 어떻게 배열해서 이야기를 이어가시겠습니까? 이게 구성입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을 첫 장면에 놓고 어떤 장면을 마지막을 넣을까? 이게 구성인데, 자, 그 장면을 어떻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로 배열할까라고는 고민을 하기 전에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되냐면, 나는 이 이미지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자, 나는 이걸로 유가족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싶다, 전달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지의 구성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이 사건을 좀 설명하고 싶어, 세월호 사건이 어떤 사고였는지 이거를 설명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미지 컷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하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줘야겠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또 메시지의 이 이미지의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사고가 어떤 사고였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한 구성은 먼저 이거겠죠. 뭐 사건의 흐름에 따라, 순서에 따라 세월호가 침몰하고 또 그로 인해서 유가족 엄마가 슬퍼하고 교실은 아이들이 돌아올 수 없고 돌아오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존해서 돌아온 아이를 안아주는 유가족의 모습으로, 이렇게 사건의 흐름에 따라 또 이미지를 나열할 수 있겠죠, 사건에. 그 다음에 나는 이 이미지 컷으로 유가족의 슬픔을 좀 얘기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 순서 자체가 이런 세월호의 이런 슬퍼하는 이미지보다는 먼저는 세월호의 이미지와 전복된 이미지와 그 다음에 빈 교실의 이미지를 주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우는 모습을 보면 이 아픔, 이 슬픔이 좀 또 극대화돼서 전달이 되는 거겠죠. 나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아이를 지켜주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 이 이미지를 가장 마지막에 전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이미지의 구성은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성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구성을 하고 싶다 이러면 뭐 사진이 많지 않습니까? 뭐 여행을 다녀왔던 사진인가 이랄까 뭐 이런 것들로 이미지 컷으로 한번 뭐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구성을 연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뭐 영상 컨텐츠를 기획하고 또 디자인하고 그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기획을 한다는 거, 영상 콘텐츠를 기획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걸 촬영하고 또 구성을 한다는 거, 어떻게 촬영할지 구성을 한다는 단계부터 구성을 어떻게 컨텐츠를 나열할지 구성을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능력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렇게 연습을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겠죠. 저도 이제 처음부터 뭐 구성을 잘했다, 배워서 이렇게 글로 구성을 배워서 일을 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현장에서 많은, 정말 수많은 아이템들을 하면서 이 구성을 배웠던 것 같아요. 아, 이런 아이템은 이렇게 구성했을 때 효과적으로 전달이 됐고, 이런 아이템은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니까 더 재밌었고, 이런 아이템은 이렇게 호기심을 줘서 이야기를 풀어가니까 사람들의 집중도가 높았고 시청률이 잘 나왔어. 이런 식으로 수많은 아이템을 하면서 구성을 체득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템이 먹혀. 이때는 사람들이 이런 아이템을 좋아했어. 아, 이런 아이템은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모든 사람들이, 어르신들이 좋아했어. 이런 식으로 수많은 아이템을 하면서 시청률을 보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기획과 구성을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영상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법을 가르쳐 준다 했는데 이건 너무 어렵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팁은 뭐냐면, 무심히 보지 말고 유심히 보자라는 겁니다. 이게 크리에이터로서의 첫 걸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네. 제가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이 앨범을 보게 됩니다. 뭐 자주 보던 거겠죠. 40년 넘게 살면서 이 앨범을 한두 번 봤겠습니까? 어느 날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좀 재미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너희는 이 이미지를 보니 어떤 생각이 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학생이 맛있겠다. 삶아 먹어야겠다. 네, 맞습니다. 밤은 삶아 먹어야죠. 맛있죠. 군밤도 맛있고.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학생은 재밌었는데, 얘 중간에 얘가 비좁겠다. 너무 치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네, 그 학생은 둘째였습니다. 아래 위로 치이고 자란 거죠. 그래서 참 공감을 했는데,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의 경험에서 나온 어떤 또 이 앨범을 보면서 생각을 나온 멘트인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이 앨범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세운 가시가, 보인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앨범을 유심히 관찰하면서도 모두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반전이다. 이렇게 거친 뾰족뾰족한 껍질 안에 이렇게 매끈한 앨범이 있다니. 이건 정말 반전이구나.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 앨범을 지켜내기 위해 이렇게 많은 가시들을 세우고 있었던 이 껍질의 비장함이나 처절함이나 이런 게 또 느껴졌습니다.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가시를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자, 여러분이 만약에 산책을 하다가 이 앨범을 보셨다면, 이 밤토를 보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SNS에 어떤 글을 적으시겠습니까? 뭐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심히 지나치지 말고 유심히 보자는 거죠. 단지 뭐 제가 여러분 앨범을 유심히 관찰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앨범만 산책을 하면서 뭐 걸으면서 뭐 이렇게 나무도 보고 꽃도 보면서 관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하지만 또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뉴스나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도 친구와 싸웠어. 왜 그 친구와 나는 자꾸 부딪힐까? 유심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친구하고 나는 왜 부딪히는 걸까? 그리고 어떤 또 사건, 뉴스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접한다면, 저 사건은 왜 일어난 거지?
왜? 뭐가 발달됐을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생각을 하는 게 바로 크리에이터로서의 시작이고, 중요한 건 그것을 글로, 한 줄의 글로 표현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에이터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관점을, 자신의 감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낼 수 없는 사람이 영상 컨텐츠를 구성하고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남다른 영상 컨텐츠를 만들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크리에이터로서의 첫걸음은 관찰하고 생각하고 한 문장을 쓰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 라는 책의 글배우라는 작가의 글인데요. 혹시 알아요? 내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지게 해낼지. 자,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시적이라서 해석이 불가능합니까? 혹은 화려한 수식어가 있습니까? 뭔가 나도 일기장에 끄적인다면 이 정도 글은 쓸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실 뭐 이 책에는 정말 좋은 글들이 많습니다. 많고 이 작가는 글을 잘 쓰는 작가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문장을 가져왔냐면, 여러분도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이렇게 이 정도는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해보라는 거죠. SNS에 한 줄의 생각, 한 줄의 문장, 한 줄의 감정을 쓰는 게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자질이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한 줄의 문장을 쓰고 하나의 이미지를 보고 글쓰기 연습이 된다면 그 이미지를 연결해서 또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면, 또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연습을 하면 이게 바로 구성력이 키워지는 겁니다. 하나의 이미지로는 이제 나는 좀 자신감이 붙고 뭔가 이제 쓸 말도 많고 그래. 그러면 여러 개의 이미지를 같이 붙여서 그거를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 글을 재밌게 읽을까? 이 이미지를 재밌게 볼까?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구성력이 자연스럽게 키워지고 재미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제 긴 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영상 컨텐츠를 기획해야 되는가, 기획이 뭐고, 기획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고, 자, 어떻게 그 영상 컨텐츠를 기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영상 컨텐츠를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그 디자인의 포인트는 바로 구성을 하는 거다, 영상 컨텐츠를. 그래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제 시청자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이 영상 컨텐츠를 보는 구독자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바로 일상에서 지나치는 것들을 우리 좀 유심히 보면서 관찰하고 생각하고 그 자신만의 생각을 문장으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강의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전문적인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자신의 어떤 분야에서든 크리에이터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혹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인력이 되는 것이 바로 크리에이터로만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 좀 대체해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체해도 되지만, 저는 이런 크리에이터의 삶이 자신의 삶도 좀 더 풍성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으면 사실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재미있고 즐겁거든요. 네. 자, 오늘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문장씩 글을 쓰면서 대체 불가능한 크리에이터가 되시길, 어떠한 분야에서든 어떠한 자리에서든 유니크한 어떤 크리에이터가 되시기를 응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